저번 시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국가 교황께서 계시는 바티칸 시국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티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국가 이건 알겠는데 그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가 어디냐 이 말이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AS 모나코가 있는 모나코입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절찬 판매 중. 자, 모나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박주영 선수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죠? 옛날에 AS 모나코입니다. 그 모나코가 이 모나코요. 여기 나오는 모나코가 뭐예요? 프랑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프랑스 남부에 여기에 있는 모나코라는 국가다 이 말이요. 모나코가 진짜 작은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작은 나라예요. 근데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 다 아시죠? 이 AS 모나코가 지금 어디 리그에 속해 있습니까? 프랑스 리그에 속해 있습니다. 왜? 모나코라는 나라가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자체적인 리그를 만들기가 너무너무 에바세바 드록바라서 프랑스 리그에 지금 참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럼 이제 모나코가 정확히 어디 있는 거냐? 대한민국에서 유럽으로 갑니다. 이탈리아가 있네요. 옆에 프랑스가 있어요. 자, 잘 봐야 돼. 프랑스, 이탈리아 여기로 확대합니다. 잘 보세요. 자, 갑니다. 여기 모나코가 있네요. 여기가 전부 다 모나코냐? 아니죠. 갑니다. 모나코가 사라졌어. 어디 간 거예요? 니스라는 도시가 갑자기 뜨고 모나코가 사라졌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 짝대기 보이세요? 요거 보이시나요? 여기입니다. 요게 모나코입니다. 이게 모나코라는 국가예요. 자, 줌 아웃을 해볼게요. 이제 얼마나 작냐 이게. 엄청 작죠? 하나의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야, 이거 확대를 하니까 지금 이 정도로 보이는 거지. 자, 어찌되었든 지금 이 모나코가 어디 있냐면은 프랑스 남부에서 요거 아시죠? 요거 아시는 분. 이게 뭐예요? 칸 영화제라고 하죠. 칸느라고도 하고. 이 칸이라는 도시가 지금 어디 있냐면 그 칸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아주 스무스하게 3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국가예요, 국가. 모나코가. 지금 모나코가 그러면은 얼마나 한 거냐 도대체? 2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인구도 2022년 기준 약 36,000명이에요. 엄청 작죠? 진짜 너무 작은 나라입니다. 그럼 지금 제곱킬로미터당 인구 밀도가 18,000명이 사는 나라예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작은데 원래는 더 작았대요. 그나마 위성지도로 볼게요. 요런들 매립을 한 거예요. 새만금 마냥 간척을 한 거예요. 간척을. 그래서 그나마 늘어난 겁니다. 그나마. 이거를 1960년대 초부터 계속해서 간척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이즈에 비해서 20% 정도 늘어난 겁니다. 너무 좁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2025년까지 또 간척을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구글맵에 검색을 하나 하면은 여기서 이쪽을 보면은 뭔가 또 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이 간척이 여긴 끝난 건데 요 앞에서 계속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건축을. 간척을 아직도 끝내지 않았다. 계속해서 간척을 하고 있다.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모나코라는 도시이자 국가가 요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누구 땅이냐? 프랑스 땅입니다. 여기는 프랑스 땅이에요 또. 여기 전체가 전부 다 프랑스 땅이고 지금 그냥 다 프랑스야. 지금 여기 요 국경 보이시죠?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검은 선으로 쭉 올라가는데 프랑스예요. 여기는 이탈리아고. 그러면 프랑스 영토로 지금 모나코는 요만큼이 다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여기가 입헌군주제예요. 입헌군주제. 입헌군주제가 뭐야? 국회의원들도 있고 총리도 있고 근데 왕도 있어요. 영국처럼 아니면 일본처럼 왕도 있으면서 국회와 총리가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총리라는 그 인물이 일본만 해도 어떤 식으로 뽑혀요? 다수당에서 총리가 나오죠. 보통 일반적으로. 아니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연립정부를 여러 당이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총리를 쇼부를 쳐서 내보내든가. 근데 모로코는 왕이 직접 임명을 해요. 그러면 이게 입헌군주제로서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저게 입헌군주제인가요? 지금 현재 모나코 국회의원이 24명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역구 16명, 비례대표 8명이에요. 이거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국회의원이 얼마 안 된 애가 아니죠. 인구가 아까 몇 명이라고 했어요? 36,000명이라고 했어. 인구가 36,000명밖에 안 되는데 국회의원이 무려 24명이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게 근데 대박인 게 뭐냐면은 나 진짜 몰랐다 이거. 이번에 처음 알았잖아. 모나코라는 국가가 인구가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인력난이 좀 있는 거예요. 모나코 출신의 축구선수, 모나코 출신의 대법관, 모나코 출신의 검찰, 판사
판사, 정치인 또 이런 인력들이 충분하게 없는 겁니다. 모나코는. 그래서 대법관이나 총리나 국회의원들이 모나코 사람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방팔방이 프랑스 사람이에요. 지금 모나코 총리도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출신, 프랑스인, 프랑스 판사, 프랑스 대법관,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너무 많아. 모나코는 내부에. 이거 좀 국가로서 기능을 한다고 봐야 되는 게 맞을까? 이런 거에 대한 살짝 좀 의문이 살짝 있는 좀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차차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모나코의 내부 사회, 정부, 그리고 입법부라던가 사법부가 돌아가는 거는 프랑스 없이는 안 될 수준이에요. 너무너무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개입이 되어 있고, 개입이 되어 있다고 표현하기는 좀 아닐까요? 뭐라고 해야 할까? 좀 프랑스의 인력들의 수입, 도움을 받지 않으면 국가가 돌아가기가 좀 쉽지 않다. 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모나코라는 국가의 국방, 치안, 그리고 왕실 근위대까지, 왕이 뗐죠 아까, 전부 다 프랑스가 담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쯤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모나코라는 지역이 그러면 프랑스의 속국인가? 속령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미국령 어디 섬, 영국령 어디 섬 마냥 자치권을 어마무시하게 줬을 뿐 그래도 프랑스령처럼 있는 건가? 그건 또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모나코라는 국가는 아무리 사이즈가 작아도 진짜 국가입니다. 프랑스가 무슨 자치권을 주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독립적인 국가입니다. 근데 많은 부분을 프랑스에게 위탁을 해놓은 상태예요. 너무너무 특이합니다. 진짜 그죠? 현재의 이 모나코의 현실이 왜 이렇게 됐는가는 당연히 모나코의 탄생 역사를 알아봐야 할 수 있겠죠? 별거 없어요. 생각보다 간단하고 짧고 굵직굵직하게 넘어가는 역사입니다. 쉽게 그냥 설명드릴게요. 솔직히 의문이 너무 많아. 사이즈가 너무 작잖아요. 물론 모나코 분들은 기분 나쁘실지도 모르겠지만 프랑스가 먹어도 그만이었을 사이즈란 말이죠. 정말로. 아니면 이탈리아가 먹어도 그만이었을 것 같고, 너무너무 작고 인구도 적고 자주 국방도 힘들고, 실제로 프랑스한테 국방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위임을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왜 지금까지 내버려뒀을까요? 어떻게 살아남았을 수 있었을까요? 저번에 교황께서 계시는 바티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티칸은 유엔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엔 가입 국가를 기준으로 하면은 모나코가 제일 작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나코가 제일 작은 거예요. 유엔 가입 국가로만 따지면. 그럼 이 모나코의 고대 역사는요, 별거 없어요. 모나코의 고대 역사는 그냥 뭐 뻔한 거 있잖아. 로마 제국에 속했다가 나중 가면 게르만족이 먹었다가 또 동로마 제국이 먹었다가 서로마가 먹었다가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그냥 뭐 롬바르드 왕국이 먹었다가, 롬바르드 왕국이 뭐요? 여기 있죠? 옛날에 롬바르드 왕국 이탈리아 요 북부랑 요 남부까지 먹었던 모나코가 요쪽에 있단 말이야. 요쪽에 롬바르드가 먹었다가 누가 먹었다가 반복이에요. 뭐 이랬다 저랬다. 뭐 프랑크 왕국이 먹었다가 이런 거야 뭐 대충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위치가 근데요 어쩔 수가 없어요. 모나코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죠? 잘 봐야 돼. 뭔가 요쪽에 있는 아니면 요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길목에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나가는 길목, 얘네들이 일로 들어가는 길목, 얘네들이 요 그리스라든가 이탈리아로 가는 길목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만약에 이탈리아가 한반도다 그러면 이탈리아 입장에 요동반도야. 요동반도가 어떤 곳이에요? 옛날부터 중국 대륙 국가들과 한반도 국가들이 그 요동반도를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싸웠었어요. 그죠? 딱 그런 위치예요. 지나갈 수밖에 없는, 밟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지역이다. 모나코의 역사는 모나코라는 정체성을 빼고 봤을 때 그냥 일치이고 저일치이고 계속 이랬던 역사였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나중에 제노바라는 국가가 생깁니다. 제노바. 이게 제노바 공화국이라는 국가예요.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국가라고 하면은 뭔가 큼직큼직하게 통짜로 이제 좀 뭉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지금 도대체 이게. 제노바가 여기가 제노바입니다. 근데 이 제노바 공화국이라는 국가는 제노바라는 도시를 갖고 있지만 모나코라는 도시도 갖고 있고, 이 코르시카 섬과 사르데냐 섬의 위쪽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섬 하나, 여기 도시 하나 깨작 이렇게 먹고 있던 나라였던 거예요. 제노바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영토가 쭉쭉 그냥 하나로 뭉쳐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던 거죠. 뭔가 좀 따로따로 도시들을 먹어두고 있는 그런 느낌의 영토였어요. 옛날에 베니스라고 하죠. 베네치아라는 국가도 이랬습니다. 이 제노바랑 베네치아, 얘네 둘은 지중해의 해상무역을 가지고 경쟁을 많이 했어요. 무역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들을 확보하는 거, 좀 요런 게 이제 중요했던 거죠. 서로 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토가 생기는 거예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모나코라는 도시는 지금은 국가지만 옛날에는 도시는 제노바라는 국가가 먹고 있던 도시였던 거죠. 그래서 원래는 모나코가 아무것도 없었어. 별게 없었던 거예요. 제노바가 이 모나코 지역을 먹고 나서부터 성벽도 이제 제대로 짓고 도시답게 국가답게 좀 바꾸자. 요새도 짓고 마을도 제대로 건설하고 집도 짓고 이제 그런 걸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를 모나코의 시작이라고 보는 게 있어요. 제노바가 이 모나코를 먹고 난 다음부터를 모나코의 역사로 보기도 한다. 자, 근데 제노바가 보면은 좀 도시별로 이렇게 띄엄띄엄 있죠. 가문 대 가문으로 쳐 싸우는 일도 많았습니다. 정치꾼들끼리 파벌 싸움도 오지게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 제노바에서 정치 싸움을 하다가 처발린 애들이죠. 제노바 안에서 정치 싸움을 하다가 개처발려가지고 쫓겨난 애들. 걔네가 그리말디 가문입니다. 외우진 마세요. 그냥 이런 가문이 있어서. 근데 얘네가 왜 중요하냐면은 얘네가 모나코로 튀어요. 제노바라는 국가에서 중앙 정치는 당연히 이 제노바의 수도, 제노바 공화국의 수도 제노바예요. 여기에 있던 애들이 이제 튄 거야. 지금의 프랑스 남부 쪽으로 튀었다가 모나코로 가요. 그리고 이 모나코 지역에서 영토를 넓혀요. 지금의 모나코가 요 정도거든요. 여기까지도 모나코였어요. 대충 감 오십니까? 이거를 그리말디 가문이 가가지고 이렇게 해 먹은 겁니다. 리즈 시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아무튼 간에. 자, 근데 얘네는 왕이 아니죠. 제노바 공화국에서 그냥 정치 싸움하다가 쳐 발려가지고 나온 애들인데 얘네가 갑자기 모나코 쪽에 가더니 우리가 모나코의 왕이다. 우리가 진정한 모나코의 통치자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제노바 입장에선 뭔 개소림? 이렇겠지 당연히. 그럼 제노바의 입장에선 모나코는 우리 제노바 공화국의 땅이다. 제노바 중앙정치에서 개쳐 발려가지고 튄 들이 여기서 처먹더니 갑자기 무슨 모나코가 니네 땅이냐. 당연히 그랬겠죠. 자, 아무튼 그리말디 가문이라는 애들이 이제 모나코에서 해먹기 시작했어요. 그죠? 자, 근데 나중 가서 아라곤이라는 왕국이 있었어. 아라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거기랑 싸워. 누가? 제노바가 아라곤이라는 왕국이랑 전쟁을 했어요. 이 아라곤이 어디 있었냐면 스페인 동부에 있던 왕국이에요. 얘네가 이제 확장 정책을 펼쳐가지고 여기 이 지중해 연안으로 계속 이제 올라와요. 여기저기로. 근데 제노바가 개박살나요. 제노바 공화국이 얘네한테 개처발리더니. 근데 이게 대박인 게 뭐냐면은 우리가 졌어. 너네한테 이제 우리가 뭐 땅을 헌납하든 뭔가 해야겠네. 전쟁에서 처발리면 뭔가를 줘야 되잖아. 여기서 뭘 주냐면 다른 지역도 몇 개 주긴 했지만 모나코를 줘버려요. 누가 있어서 모나코에? 제노바가 원래 지네 땅이었는데 그리말디 가문이 터잡고 있던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그리말디 가문이 모나코를 먹고 나서는 어떤 상황이 있던 거냐면은 모나코는 당연히 제노바라는 국가의 땅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가문이 갑자기 겨들어갔는데 뺏고 빼앗기고 다시 뺏고 빼앗기고 이게 반복되던 게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노바가 모나코를 100% 관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야. 계륵이었던 거야. 그 계륵을 이제 스페인에 있던 아라곤 왕국한테 그냥 줘버리는 거죠. 전쟁에서 처발렸다고. 지들 관리도 하지 않던 지역인데. 이때가 언제냐? 1400년대입니다. 자, 그러면 1400년대부터 이제 모나코는 이 그리말디인지 뭔지 이 가문을 이제 쌩까고 이제 아라곤 왕국 거가 된 거네요. 스페인에 있던 이제 그렇게 된 거네. 그런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얘네가 머리를 써요. 지배권을 돈을 주고 구매를 해옵니다. 스페인의 아라곤 왕국한테. 아라곤 왕국은요 당시에 스페인에 있던 애들이지만 지금의 이탈리아 대부분을 먹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전쟁을 계속해서 침략 전쟁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고 확장 정책을 계속하던 나라야 얘네가. 근데 돈이 모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나코의 그리말디 가문 얘네가 돈을 주고 사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팔아버린 거예요. 그냥 뭐 돈 받고 뭐 모나코 굳이 저거 하나 없다고 뭐 우리가 엄청나게 저거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팔아먹은 거지. 그래서 갑작스럽게 모나코라는 지역은 그리말디 가문이라는 밑도 끝도 없이 이 가문이 다스리는 국가로서 계속 지속이 되게 된 겁니다. 물론 좀 애매한 그게 있었겠죠. 스페인의 아라곤 왕국 입장에서는 이 모나코라는 지역을 그럼 비스무리한 거로 좀 깔아놔요. 그리고 좀 자기네 아라곤 왕국에 군대도 깔아놓고 모나코에 그리말디 가문이 니들이 다스리는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스페인도 같이 다스린다. 요런 좀 애매한 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리말디 가문 입장에서 똑같은 거야 그게. 그래서 이 그리말디 가문이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의 모나코 바로 위에 뭐 있어요? 프랑스 있죠? 프랑스를 꼬아옵니다. 1630년부터 프랑스한테 원조도 받고 보호도 받고 이런 걸 요구를 해요. 우리 모나코 그리말디 가문은 프랑스 니네가 이번에 우리 도와주면은 진짜 앞으로 프랑스한테 대가리 숙이고 진짜 혼을 다해서 프랑스 니네 말 잘 들으면서 살아갈게. 진짜로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이거를 합니다. 스페인 아라곤 왕국으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진짜 평생을 함께 할게. 이런
호부를 쳐요. 그래서 프랑스가 이 모나코의 이 그리말디 가문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모나코를 그리말디 가문이 계속 딱 먹어요. 그러나 프랑스의 속국이 됩니다. 그래도 사실상 독립국? 왜 동아시아에 많잖아 그런 거. 막 애매한 거 막. 명나라 청나라 시절의 조선 같은 느낌? 또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좀 애매한 느낌. 뭔가 좀 형식적으로는 모나코가 프랑스의 영토로 되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다스리는 가문은 그리말디 가문. 좀 그런 느낌으로 이제 있었던 거죠. 조금 애매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1641년부터 이 사람 오노레 2세야. 오노레 2세. 이 양반이 1641년부터는 모나코의 왕이면서 동시에 프랑스의 귀족이 됩니다. 이거 뭔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옛날에 조공책봉이 있었잖아요. 동아시아에서. 뭐랄까요? 뭔가 좀 청나라의 황제나 명나라의 황제가 조선의 왕을 책봉을 시켜주고 이런 게 좀 형식적으로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귀족인 너가 모나코를 다스려 하는 느낌이었던 거죠. 프랑스보다는 아래급의 국가로 취급하던 또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죠? 프랑스의 왕은 이제 굉장히 높은 왕이고 모나코의 왕은 그냥 프랑스의 귀족인 또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지. 고구려 왕을 옛날에 이제 중국 대륙 국가들이 요동군 공 동시에 고구려 왕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모나코 입장에서는 옛날에 스페인 아라곤 왕국이 먹었을 때보다는 훨씬 나은 거야. 프랑스가 먹었을 때가. 프랑스가 선녀야 선녀. 아싸리 좋아 아싸리 좋아. 프랑스는 모나코라는 지역을 쥐고 흔들라고 안 하고 그냥 너가 형식적으로 프랑스의 속국이기만 하면 정말 너가 다스리는 거 다 보장해 줄게 막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프랑스가 대놓고 얘기를 해. 우리 프랑스는 모나코의 주권을 보증해 주겠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보장해 줍니다. 너무 좋은 거지. 명목상으로는 프랑스의 속국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모나코 왕 입장에서는 해쳐먹기에 이렇게 좋은 게 없어요. 자, 근데 또 초치는 일이 좀 발생합니다. 어떤 일?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요. 프랑스 혁명 기간에 프랑스는 모나코라는 국가를 그냥 두지를 않았습니다. 왜냐면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뭐가 없어졌어요? 왕이 없어졌어. 왕. 일단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 왕을 없앴단 말이야. 근데 모나코 왕은 프랑스의 고위 귀족이래.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왕, 고위 귀족 이런 끼들이 이 국가의 짐이다. 국가에 아주 싸가지 없는 들이다. 이런 다 없애야 된다. 근데 모나코의 왕이 프랑스의 고위 귀족으로 돼 있어. 게다가 모나코는 프랑스의 속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프랑스 대혁명 때 혁명군이라고 하죠. 프랑스 대혁명의 시민군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혁명군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모나코를 어떻게 할 거야? 밀어버려야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프랑스 본국에서도 왕이 사라졌는데 니까지 것들이 지금 감히 모나코인지 뭔지 니네만 고위 귀족이고 뭐 왕이 있어? 말이 돼 이게? 돌았나 이게 저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자, 그래 밀어요. 1793년에 프랑스 혁명군이 모나코를 점령합니다. 근데 프랑스가 참 아이러니한 나라예요.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던 나라인데 몇 년 뒤에 이 대혁명이 무색하게 황제가 등장을 해요. 누구야? 나폴레옹이 등장을 하죠. 이 양반도 무슨 모나코의 주권을 살려주니만이 뭐 이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자, 어찌되었든 이 사람이 망해요. 근데 망해. 이 사람이 망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모나코는 다시 독립이 됩니다. 독립이 되는데 여기 보면 세르데냐 왕국 보이시나요? 이탈리아에 여러 개의 나라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1700년대 말에서 1800년대에. 요 시기에 샤르데냐 왕국의 속국이 됩니다. 근데 모나코가 작잖아. 옛날엔 요만했어요. 모나코 현재 크기에서 로크브른 캔 마틴이라는 지역 플러스 망통이라는 지역까지. 현재의 모나코가 요만하다면 요거랑 요거까지 플러스한 요 정도 사이즈였던 거죠. 당시에는. 근데 아무리 샤르데냐 왕국의 속국이었어도 모나코 내부에서도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이거는. 자, 모나코가 일단은 요거 하나의 형태로 있던 겁니다. 이게 세 개는 그냥 지역으로 나눈 거예요. 모나코는 요거 다 통이야 통. 이게 하나가 모나코인데 이 모나코 내부에서 이 특정 지역들이 저희는 모나코 같아요. 모나코 왕인지 뭔지 따르고 싶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샤르데냐 왕국의 속국이 됐대 모나코가. 저희는 아싸리 모나코가 아니라 샤르데냐 왕국의 국가 영토가 되고 싶어요. 이래버린 거야. 자, 그럼 뭐야 지금 모나코가 요거 통짜였는데 얘네 둘이 갑자기 샤르데냐 왕국의 영토가 되겠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나코에서 갈라서겠다고. 근데 이거 이유가 좀 있었어요. 모나코 왕이 그 당시 옛날부터도 이 모나코라는 지역을 자기가 헤쳐먹으면서 너무 빨아먹었어 국민들을.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야 이 양반들도. 빠져나가고 싶은 거죠. 계속 반란이 끊이지 않는. 그렇다고 샤르데냐 왕국이 영토가 된 건 아닙니다. 바로 왜냐면 모나코가 프랑스한테 또 도와달라고 해요. 프랑스 형들 빨리 와가지고 도와줘. 프랑스가 아무리 나폴레옹 이후에 망했어도 다시 좀 그 기사회생하는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다시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또 얘네들 반란 일으킬 때마다 던져놓고 막 이러면서 유지가 돼요. 어거지로. 근데 계속 반란이 끊이지 않으니까 그냥 버릴까? 이거 관리도 안 되는데 이 개 같은 거 그냥 이거 버려버리든가 해야지 뭐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버려요. 모나코 왕이. 그래서 현재의 요 모나코만 남아버린 겁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모나코 옆에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멍똥이라고 하죠. 멍똥. 여기랑 여기는 원래는 모나코였던 것이다. 지금의 모나코는 여기만 남았지만 이 양반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키고 계속 반란을 일으켰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샤르데냐 왕국 보이시죠? 이 샤르데냐 왕국이 나중 가서 통일 이탈리아 왕국을 만듭니다. 1861년에 이 샤르데냐 왕국이 위에서부터 이제 쭉쭉 내려가면서 그리고 이 안에서도 이 원래 밑에서도 통일을 하자. 우리 같은 이탈리아 민족들끼리 통일을 하자. 이런 염원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런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 샤르데냐 왕국 주도하에 통일돼요. 이 이탈리아 왕국이.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샤르데냐 왕국이랑 프랑스가 쇼부를 친 게 있었어요. 우리 샤르데냐 왕국이 이 이탈리아 전체를 통일을 하는 거를 프랑스 니네가 도와줘. 그러면 여기를 넘길게. 지금 여기가 모나코가 요렇게 있죠. 그리고 지금은 프랑스 땅입니다. 옛날엔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는 샤르데냐 왕국의 이제 소유 땅이었던 지역인데 여기가 갑자기 프랑스 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구글맵으로 보면은 요 정도 지역이겠어요. 그죠? 요 정도? 지금 여기는 이제 제노바 옆에 이제 이탈리아 여기 이제 국경이 있잖아요. 아마 요 정도 영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좀 느낌 오시죠 대충. 이 사건 때문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모나코가 결국에는 얘네를 포기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샤르데냐 왕국 땅이 됐다 그랬어요. 근데 또 샤르데냐 왕국이 이 모나코랑 얘네 둘 포함해서 세트로 얘네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이 포함된 이 땅덩어리를 프랑스한테 넘겼다 그랬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는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프랑스 땅이 된 거예요 이제. 또다시. 그러나 얘네는 모나코가 아니잖아 이제. 이 로크브른 캔 마틴이랑 망통 얘네 둘은 원래 샤르데냐 땅이었잖아요. 이제 프랑스 땅이 된 거지. 프랑스가 먹었다고 해서 갑자기 모나코 땅이 다시 되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모나코만 남았다 이 말이요. 모나코는 프랑스가 또 왕을 인정해줘요. 오케이. 너네는 그냥 왕 해라. 모나코 왕은 그대로 가자. 대신 속국이다. 요런 느낌으로 갑니다. 이때 확실하게 모나코도 어떻게 하냐면은 확실하게 문서를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반란 일으킨 이 지역들에 대해서 우리 모나코가 아무 말 안 할게. 진짜 프랑스 니네 가져. 우리도 피곤하니까 뭐 우리 모나코가 다시 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너네가 먹어. 그냥 프랑스 대신 돈 좀 주면 안 될까? 하면서 프랑스에 공식적으로 문서에 사인하면서 팔아버려요. 그러면서 돈을 받습니다. 꽤 많은 돈을 받습니다. 이때 여기랑 여기를 프랑스에 모나코가 팔았다 해서 모나코에서 프랑스로부터 410만 프랑을 받아요. 이게 꽤 큰 돈입니다. 지금 이 프랑이란 돈이 여러 나라에서 쓰는 단위긴 한데요. 화폐의 이름이긴 한데 이게 1999년까지만 해도 쓰던 화폐예요. 프랑스 돈. 이 410만 프랑이 꽤 큰 돈인데 이 돈을 받아서 이제 모나코가 카지노 건설을 시작합니다. 자, 이때부터 180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모나코라는 도시이자 국가는 카지노 국가가 되어가기 시작해요. 관광 국가가 되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모나코가 머리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모나코라는 조만한 땅으로 관광객들이 미어 터지게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1900년대 초중반을 거치면서 자동차가 점점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서 특히 카지노는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많이 할 수 있겠죠. 그죠? 얘네가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여기로 여행을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1911년부터 자동차 경주 대회를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F1으로 유명하죠. 그죠? 자동차 관심 많으신 분들은 모나코의 자동차 경주 유명한 거 아실 겁니다. 그게 이렇게 시작된 거야. 부자들이 자기들 자동차도 자랑할 겸 자동차 경주 대회도 열어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후원하는 선수들이 나오게 할 겸 카지노에 돈 뿌리러 올 부자들도 오게 할 겸 겸사겸사 만든 거야 이게. 엄청 오래된 거야 이게. 이런 이벤트를 이제 만든 거죠. 모나코가 당시에. 머리가 진짜 엄청 똑똑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1869년부터 흑자예요. 소득세를 안 걷어도 1869년부터 재정이 흑자였어요. 재정이 대박이 터집니다. 카지노가 잘 되니까. 근데 이 참 이상한 게 뭐냐면요. 카지노가 잘 돼서 재정이 흑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빈민들이 넘쳐나고 실업률이 어마무시했습니다. 국가 재정이 대박이 난 거는 우리나라 같은 상황이
관광업이랑 많이 다른 거죠. 관광업이라던가 카지노처럼 국가가 주도하에 하는 사업이 잘 돼서 그거만 잘 돼가지고 국가 재정이 대박이 난 거랑 그 외에 이제 실업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빈민이 넘쳐 흐르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럼 이제 모나코라는 그 지역 왕이 국가 재정이 대박이 난 거를 이용해서 이 빈민에 대한 케어, 실업률을 좀 케어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하질 않았습니다. 그냥 국가 재정만 대박이 터진 거예요. 관광업이라든가 카지노밖에 없으니까 일할 데가 없는 거야, 일할 데가. 자, 어찌되었든 모나코는 이탈리아에서 오는 아니면 프랑스에서 오는 손님들을 최대한 많이 유치를 해야 되고 그 덕분에 경제가 유지되는 거고, 그리고 특히나 모나코의 왕이라는 그 사람은 그 왕자리를 계속 해먹으려면은 프랑스라는 국가와의 협력, 프랑스라는 국가에게 입맛을 맞춰주는 어떤 사바사바 이런 것들이 돼야 이제 모나코라는 국가가 유지될 수 있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카지노를 만들고 나서 프랑스랑 모나코가 쇼부를 쳐서 철도를 연결합니다. 이거는 모나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프랑스라는 국가에게 모나코가 잘 보이지 않는 한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프랑스가, 그죠? 프랑스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철도도 연결을 해줘요, 모나코랑 같이. 그러니까 모나코 장사는 더 잘 되는 거죠. 교통이 편해지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강원랜드로 다이렉트로 가는 KTX가 있는 느낌? 근데 이게 점점 문제가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나코 왕의 입장에서는 프랑스라는 국가한테 싸바싸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모나코라는 국가가 작다고 해도 자꾸 관직까지 프랑스 사람이 하게 하는 겁니다. 장관이 프랑스 사람이야, 대법관이 프랑스 사람이야. 지금도 그렇거든요. 모나코의 장관이나 정치인들 꽤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출신이에요. 근데 이거가 이제 점점 사람들이 불만이 쌓여가는 거야. 근데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불만이 쌓인 건 아니고 실업률은 해결이 안 됩니다. 빈민들은 넘쳐 흘러요. 모나코 왕을 포함한 국가의 재정만 그냥 대박이 터집니다. 카지노는 잘 되고요. 모나코 왕은 프랑스라는 큰 국가, 강대국, 이 국가랑 사바사바만 해가지고 그냥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게 됐던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모나코 사람들이 시위를 해요. 반발을 하고. 그래서 1910년부터 모나코 국민들이 아주 그 전통적인 방식인데 헌법 만들어줘, 국회 만들어줘, 왕 네가 뭔데 계속 그 이런 걸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모나코가 저 1910년까지만 해도 어떤 국가였냐면요, 전제군주제였어요. 전제군주제가 뭐냐면은 뭐 입헌군주제, 전제군주제, 뭐 단어가 참 많은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데 이게 전제군주제입니다. 법이고 이고 알바 아니고 그냥 왕이 마음대로, 왕이 하는 말이 고로 진리다. 이게 전제군주제예요. 그러니까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제군주제였던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근데 결국에 이제 하도 국민들이 난리를 치니까 1911년에 국회랑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모나코에 드디어 국회랑 헌법이 탄생됐어요. 자, 근데 1, 2차 세계대전이 터지죠. 근데 별일 없었어요, 모나코는. 그냥 1차 세계대전 때는 프랑스 도와줘. 간단하죠. 모나코는 프랑스 편이다. 뭐 앞서 설명했다시피. 자, 근데 2차 세계대전 때는요, 무솔리니가 모나코를 개박살냅니다. 무솔리니가 아예 모나코를 먹어버려요. 그리고 1943년에는 이탈리아가 물러나고 나치 독일이 와서 다시 먹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난리도. 그래도 계속해서 모나코라는 이 지역은 전쟁 이전부터 계속해서 주권이 있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모나코가 돌아왔겠죠. 주권이 돌아오고. 왜냐면 이제 전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원래 원상복귀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모나코가 다시 부활을 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모나코가 관광이나 카지노로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2차 대전 이후에도 유명했습니다. 계속 유명했어요. 그리고 모나코 국민들에게는 소득세도 부과를 안 시킨다. 이것도 유명했어요, 예전부터. 근데 프랑스랑 친하다고 했잖아요, 모나코가. 그죠? 서로 왕래도 꽤 자유롭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부자들이 가깝잖아. 철도도 뚫려있고 길도 뚫려있어. 그냥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야. 확인도 안 해. 그러니까 조세 피난처, 세금 피난처야, 세금. 조세라는 단어는 세금이죠, 결국에. 세금 피난처예요, 세금 피난처. 프랑스 부자들이 모나코로 들어가서 돈을 숨기고 소득세를 안 내려고 그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조세 피난처, 세금 피난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샤를 드골이 열받아가지고, 야, 모나코 새끼들하고 프랑스 국경 그냥 막아버려, 이 개 같은 거. 모나코 이 새끼들 뭐하는 새끼들이야 이거? 아니, 프랑스 부자 새끼들이 거기서 지금 세금 쳐 안 내려고 연병하면 그걸 막을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그냥 문 활짝 열어놓고 어서오세요, 세금 피하러 오세요, 뭐 이거야 지금 뭐야 이거? 이렇게 이제 드골 정신으로 개빡쳐가지고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씹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나코가 이건 좀 아닌데?
하면서 총리를 해임시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프랑스의 드골이 모나코한테 압박을 가했어요. 근데 모나코가 자기 총리를 해임시켰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왜 총리를 갑자기 해임시키죠? 뭔가 일을 처리하라고 하지는 못할 망정? 당시 모나코 총리는 프랑스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모나코 안에 총리급의 어떤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프랑스인이 모나코 안에서 정치인이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프랑스의 입김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모나코가. 그래서 프랑스가 뭐라고 하면 모나코는 자기네 총리를 갈아엎어서 미안해, 우리 총리가 일을 좀 그지같이 했네, 해임시키고 다시 뽑을게. 그러니까 프랑스가 압박을 가하는 게 같아서 프랑스 총리를 해임한 건 아니에요. 다만 모나코의 프랑스인 총리가 이 일을 잘 못하니 모나코의 왕 입장에서는 그러면 프랑스인으로 또 새로운 총리 아니면 다른 사람을 좀 조져가지고 좀 뽑아볼게, 형 미안해, 너무 프랑스 총리가 프랑스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했나봐. 저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주 주권 어떤 이런 게 굉장히 국민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당연히 또 중요하긴 하지만,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각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국방, 치안 이런 걸 사실상 프랑스한테 위탁했습니다. 100% 거의. 이런 걸 보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앞뒤 꽉 막힌 사람들은 저게 국가로서 뭐 하는 짓이냐, 저런 자존심도 없는 뭐 이러면서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가 또 있잖아요. 국가마다 상황이 다른 거고, 그리고 모나코의 왕 입장에서는 자기가 계속 해먹을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되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저 짓을 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옛날부터 이미 프랑스의 도움을 모나코는 절실히 필요했고, 그리고 프랑스도 모나코를 이뻐했고, 이런 상부상조의 관계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랑 모나코가 협정까지 맺었어요. 이건 진짜 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모나코의 고위직 관료, 모나코의 고위직 판사와 법관, 대법관까지 프랑스인이 할 수 있다, 이런 게 좀 있어요. 이게 근데 좀 어떻게 보면 프랑스의 영향을 어차피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으니 그냥 프랑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자, 좀 이런 게 있는 거였던 거죠. 이거를 프랑스가 요구를 한 겁니다, 모나코한테. 사실 빼박이죠. 프랑스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모나코 니네가 살아남으려면 우리 프랑스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 그리고 우리 프랑스는 모나코 니네의 내부 정치에도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개입할 수 있게끔 하고 싶어라는 게 너무나 대놓고 지금 좀 보여지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나코 사람들 입장에서는 프랑스에 대한 반발심 이런 게 당연히 좀 있었겠죠. 아무리 작은 나라더라도 왜 우리가 쥐락펴락 다 당하고, 진짜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좀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좀 이제 프랑스가 이제 원하는 대로 또 계속 바뀌긴 바뀌어요. 모나코는 모나코대로 프랑스 비위를 맞추고, 프랑스는 모나코를 쥐락펴락 하려고 이제 완전히 기강을 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아까 뭐가 있었어요? 프랑스의 부자들이 모나코 내부에 들어가가지고 소득세 안 내려고 개기고 그런 게 많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1963년 5월 모나코에 거주하고 있는 아니면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프랑스 국민은 프랑스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법이 만들어집니다. 사실상 모나코는 프랑스라는 국가의 심기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면서 벌 수 있는 돈은 다 벌려고 했던 거예요. 모든 거를 이제 다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제일 궁금한 거야 이건. 나는 왜 안 먹었을까요? 프랑스는 왜 모나코를 안 먹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었을까요? 먹어버리면 그만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죠? 솔직히 프랑스가 모나코를 먹으면 먹었겠죠. 근데 굳이 먹는다고 해서 큰 이득이 있을까 싶어요, 프랑스 입장에서. 그렇지 않아요? 카지노가 있어요. 그 카지노를 프랑스에서 카지노를 굳이 안 만들어도 프랑스 사람들이 이 모나코라는 곳에 가서 카지노를 가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강원랜드가 있는 지역만 다른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을 우리나라가 저 강원랜드가 있는 저 지역을 우리가 너무너무 빨리 우리의 땅으로 만들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냐는 거예요, 굳이. 그리고 지금 이 모나코라는 국가가 실업률 굉장히 높다고 했습니다. 예전은 더 심했어요. 관광업이라던가 카지노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실업률도 높고, 아마 프랑스가 저 모나코 지역을 먹으면 모나코 주민들에 대한 복지재원만 어마무시하게 나갈 겁니다, 아마. 어차피 현재 상태로 유지를 해도 나쁠 게 없고 문제가 없고 잘 굴러가고 있는데 굳이 구태여 먹어서 괜히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을 것이다. 게르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카지노라는 게 국가적 입장에서 보면은 뭐랄까, 카지노에서 돈을 벌면 솔직한 얘기로 국가에서 또 세수로 빨아먹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적 입장에서 카지노가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그게 퍼져버리면 또 좀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프랑스 국민들 중에 돈이 꽤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이 모나코 안에까지 들어가서 카지노를 할 일이 그렇게 많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에 의해서 프랑스가 모나코를 먹지 않고 내버려 둔 거죠. 과거부터 문서로도
또 프랑스가 모나코를 지켜주겠다, 모나코도 프랑스에게 협조하겠다, 이런 문서들이 역사적으로도 계속 있어 왔는데 각자의 국가로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라고 아마 판단하지 않았을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모나코랑 똑같이 육지에 있는 국가들 중에 모나코 다음으로 가장 작은 국가 어딘지 아시는 분? 산마리노입니다. 여긴 이탈리아 아닌가요? 여기서 따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여기 뭔가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산마리노입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